수영하는데 뭐가 치고 방해돼야 된다. 오전에 하는 거는 그 전체 질의응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뭐가 가장 표현을 하는데 방해를 해요? 혼침. 응? 혼침이요. 혼침. 왜 언제 혼침이 오는가요? 좌선할 때요. 언제 잤을 때? 아침 때, 밤에? 아침에.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안 들었죠? 네. 그렇기도 하고 졸리는 거보다는 이렇게 그 배 움직임에 자꾸 이렇게 선명하게 집중이 잘 안 되고요. 꼭 졸리는 건 아닌데 이렇게 잠에 빠진 듯이. 네. 혼침이 오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침에 오는 혼침들은 대부분 보면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이렇게 혼침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잠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육체적인 피곤함으로 인해서 오는 잠, 그 다음에 하나는 정신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오는 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첫 번째 거는 어떤 경우도 문제가 생기지 않고, 두 번째 정신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오는 잠,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대부분 아침에 오는 것은 특히 집중 수행체에 와서 아침에 오는 잠들은 대부분 보면 그 전에 잠을 충분히 못 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오늘 저녁에 자고 나서 내일 아침에 경험을 해보면 오늘 아침에 경험하고 또 틀리지 있는 걸 발견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잠을 잘 때 푹 자는 습관이 들어서 몸의 피곤을 갖다 어느 정도 상쇄할 정도가 될 것 같으면 아침에 졸음은 덜합니다. 또 하나는 또 뭐냐면 알아차림이 강해서 그 알아차리는 힘이 강하면은 잠 시간이 비록 짧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피곤을 몰아내줍니다. 그래서 아침 특히 이제 새벽녘을 마치고 나서 하는 수행에서는 졸음이 잘 안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첫 번째에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몸이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오는 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고도 잠은 여기 교재에 써놨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몸의 피곤으로 오는 잠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그걸 몰아내는 경전에는 여러 가지를 써놓은 게 있습니다. 목발라나 동자의 예를 들어서 그 경전에 설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광명상 같은 걸 해서 부처님을 떠올리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그 공덕을 떠올리고 또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러니까 마음에서 환희심을 일으키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잠을 몰아내고 다시 수행 대상에 집중하게끔 하고, 그렇게도 안 되면 눈을 나중에 비비기도 하고 정 안 되면 경행까지 하도록 하고, 이런 방법들을 또 원활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광명상이라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잠을 몰아내는 게 있습니다. 결음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래서 그냥 부타누사띠를 하든지 아로카산냐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메타 바와나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몸에서 그 밝은 기운을 내도록 하는 방법을 써가지고 잠을 몰아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아수와 아마라나누사 때려가지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래서 죽음은 항상 내 곁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결혼 부릴 시간이 없다는 마음을 일으키도록 하는. 그래서 죽음은 언제든 내 곁에 와 있다. 항상 나는 죽음은 내 곁에 와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경각심을 일으키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잠을 몰아내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잠의 예를 들어봅시다. 잠이 옵니다. 그러면 잠이 오는데 그걸 이제 잠이 온다고 해서 잠이 오면 하고 관찰할 것 같으면 대부분 보면 그냥 잠이 푹 떨어져 버립니다. 이게 이제 초보자들이 그렇게 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잠이 온다고 하면서 알아차리면서 잠이 온다고 하는데 이게 잠이 올 때의 느낌을 관찰합니다. 눈꺼풀이 무거우면 눈꺼풀이 잠이 온다고 하다가 다시 전환을 합니다. 대상. 눈꺼풀이 무거움 하면서 알아차립니다. 그 다음 좀 있으면 눈꺼풀이 따가움, 그럼 따가움 하면서 알아차립니다. 그러다 좀 있다가 수심 하면서 알아차립니다. 그러니까 잠이 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그전에는 명칭을 붙일 때 잠이옴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반약띠를 써가지고 그 관찰을 하다가 이제는 그 반약띠를 갖다가 실제 안에서 바람막다로 전환을 합니다. 수심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무거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 하는 현상들입니다. 그럼 그 실제 하는 현상들을 갖다가 관찰 대상으로 해서 잠을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부위에서 내가 눈이 확 떠질지 모릅니다. 실제 눈이 떠지는 것이 아니고 잠이 확 몰아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이제 동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보면은 이 방법까지 동원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굉장히 무거워서 내가 땅으로 가라앉는 느낌, 땅으로 완전히 파묻히는 느낌까지 도달하고 나서까지도 관찰이 안 돼 나간다. 그런 대부분을 보면은 그대로 이제 잠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대부분 눈꺼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눈꺼풀이 따갑고 무겁고 쑤시고 아프고 하는 이 감각을 관찰하는 것이 가장 빨리 잠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관찰하더라도 그냥 만약에 따가움이라고만 관찰하려고 하지 말고 따가움이 변해가는 것들을 보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따가움 하면서 그것만 계속 관찰을 해나가다 보면 따가움이 조금 더 심해진다든지 아니면 따가움이 점점 넓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됩니다. 그게 보이지 않으면 그 다음엔 따가움 다음엔 그 다음에 수심을 온다든지 이렇게 그게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쉽게 말하면 좀 더 잠에 떨어지는 단계로 가기 전에 따가움이면 그것의 감각의 변화를 관찰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 잠으로부터 이제 좀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제 수행에서 그래 하는데 이제 경전에서 그걸 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무상고 무아에 대해서 관찰하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실제로 무상고 무아에 대해서 관찰할 때 어떻게 관찰해야 될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거는 실제 응용에서는 그렇게 관찰해요. 변하는 것들은 무상한 성품을 보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변하는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것들이 두려움을 느끼지고 괴로움을 느끼지고 불만족을 느끼지도록 관찰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감각이 변하는 것들에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뿐이 아니라 무아의 성품이다 하는 것들을 알아차려야 돼요. 그렇게 알아차릴 때가 가장 이 잠이 오는 것들을 몰아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동원하면 조금 더 빨리 잠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집에서 이제 혼자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잠에서도 깨고 그러는데 어제 이제 그 배 움직임에만 바로바로 돌아오고
그 집에서 할 때는 이렇게 망상이 생각이 떠오르면 바로 생각 떠오르는 거 뭐 바라보고 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주로 이제 그거를 이렇게 보고 하니까 이렇게 졸릴 때도 이제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 바라보고 그러면 이 졸림 같은 게 잘 없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어제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바로 배 움직임에만 돌아오라고 하시길래 한번 그렇게 해봤어요. 생각이 떠올라도 그냥 얼른 다시 배로 돌아오고 이렇게 뭔가 졸리는 것 같은데 계속 배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평상시 하던 거랑 달라서 그런지 계속 배에 한번 돌아왔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또 흐리멍텅해지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헤매다가 다시 또 돌아왔다가 흐리멍텅해지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고 다리 통증도 집에서는 이제 그 통증을 그냥 느낌으로 이렇게 계속 바라보면 통증 때문에 괴롭고 별로 여기 끄달리지가 않는데 그냥 통증을 무시하고 계속 복부를 바라보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 복부 움직임도 집중이 잘 안 되고 자꾸 통증 쪽으로 자꾸 이렇게 귀찮아서 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극복해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면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집중하는 훈련들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은 다른 대상이 나타나면은 다른 대상이 나타난 걸 금방 알고 그것을 사라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라지고 나서 다시 또 원래의 대상으로 돌아갔을 때의 방식이 틀려져 버립니다. 네. 그전에는 그냥 뭐 배를 쉽게 말하면 들이쉬고 내쉬고 했던 것들을 관찰했던 것 같으면 이제는 그 다음에 원래 주 대상으로 돌아갔을 때는 그렇게 바뀌지는 것이 아니고 들이쉬고 멈춰주고 내쉬고 멈춰주고 하는 것을 보여집니다. 그만큼 하나의 대상에 집중해서 하는 훈련들을 해나가면 빨리 무상고 모아의 상품들을 관찰하기가 수월해지기 때문에 지금 어제는 그런 방법들을 강제로라도 동원을 해봐라 하고 물론 안 해봤기 때문에 다들 힘들어서 또 지나치게 또 긴장해가지고 이렇게 막 하려다 보니까 틀림없이 수행 잘 안 되고 잠도 설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평상시 수행할 때 그렇게 하는 것들도 좋습니다. 스님이 실제로 해보니까 여러 가지 통증들이나 소름들이나 뭐든 간에 그냥 무시해버리고 놔줘버리고 나서 그냥 주 대상 하나만 이것만 해가서 계속적으로 알아차리는데 그 노력의 힘만 계속적으로만 배가시켜주면은 대부분은 보면은 집중하는 힘하고 노력하는 힘하고 어떤 게 크냐면 집중하는 힘이 큽니다. 노력하는 힘이 절대 크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이 노력하는 힘이 보통 부족해가지고 이것들이 끝까지 보시지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보여주려면 이 노력하는 힘들을 갖다 계속적으로 집중하는 데다 쉽게 말하면 불어이어줘야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뿐 아니라 다른 외국인들 동남아시아는 더더구나 더 그렇고 한국 사람들도 보통 노력하는 힘이 많은 것 같이 보이는데도 실제로는 보면 집중하는 힘보다는 노력하는 힘이 더 훨씬 적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든 이게 균형을 맞춰주지 않으면은 정확하게 실제 일어나는 현상들을 알아차리는 것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노력하는 힘들을 갖다 키우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달아나려고 하는 마음을 잡아오는 노력, 그 다음에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노력,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뿌리줘야 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해줄 것 같으면 어느 정도 나중에 집중하는 힘과 노력하는 힘이 자연스럽게 되면서 밸런스를 맞춰지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그러다 보면 대상을 관찰하는 것이 그전에는 의식적으로 관찰을 해야만 알 수 있게 되는데 이제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보이지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이미 노력의 힘이 어느 단계에 이르르고 나면 집중하는 힘과 노력하는 힘, 균형을 맞춰주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알아차리는 것들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험상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집중 수행할 때는 그렇게 해봐라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 경행할 때 그 멈춤한 다음에 그 호흡을 바라보는 걸 하고요. 예? 호흡을 경행해서 멈춤한 다음에 그 일어남 사라지면 호흡을 잠깐 바라보고 난 뒤에 움직이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좌선할 때의 그 호흡의 일어남하고 사라짐의 차이가 조금 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말해 혹시 보세요. 잘못된 것인지 궁금해요.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일어나서 경행하고 난 다음에 멈춤했을 때 호흡은 좀 가볍다고 해야 되나요? 경행할 때 언제 호흡을 갖다 하는가요? 그냥 멈춤 다음에 일어남 사라진 호흡을 한 두세 번 관찰하고 다시 발을 이렇게 옮기면서 이렇게 턴하는 그때 아, 서 있을 때? 예, 서 있을 때 호흡 관찰했을 때는 조금 그배 움직임이 좀 얕으면서 예. 그렇고 그다음에 앉아 있을 때는 예. 서 있었을 때 호흡보다는 약간 좀 움직임이 조금 더 이렇게 좀 강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혹시 강제로 호흡을 길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경영을 하고 나서 멈추고 나서는 서 있음을 알아차리고 호흡을 알아차리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호흡을 사실은 다시 알기 위한 방법입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호흡이 어떤 건지 아세요? 1분에 보통 몇 번 정도 할 것 같아요? 1분에 보통 16번, 17번 합니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걸 한 번을 했을 때.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앉아서 수행을 할 경우에는 대부분 15번이 안 넘습니다. 그만큼 인위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긴장이 되고 들뜨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는데 되게 피곤해지고 들뜨고 하는 것들은 그 보통 보면 이 들뜸이 원인이라서 그렇습니다. 들뜸은 호흡이 자연스럽지 못할 때 들뜸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호흡이 자연스러울 경우에는 들뜸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장 자연스러운 호흡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서 있을 때. 서 있을 때는 당연히 앉아 있을 때보다도 배에 부담이 덜 합니다. 그럼 호흡하는 것들이 가볍게 이렇게 알아차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 있을 때 경영을 하고 나서 멈췄을 때는 반드시 그것들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호흡에 대한 것들을 조금씩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자연스러운 호흡이 뭔가 하는 것들을 갖다 이해를 하게끔 됩니다. 그 다음에 예. 일어나 서 있을 때 호흡이 들이쉴 때 일어남하고 알아차리고 나서 멈추는 것을 아는 상태가 될 것 같으면은 그리고 멈추고 나서 다시 사라지는 것들이 배가 꺼질 때 사라지는 것들이 보인다고 할 것 같으면 이미 그 사람은 움직임의 상태를 분명히 파악을 했다는 뜻입니다. 자선 때 그게 가능하던가요? 근데 그 멈춤은 아주 가볍게 찰나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대부분 앉았을 때 멈춤을 보려고 할 것 같으면 굉장히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인위적으로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앉아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앉아있을 때도 호흡을 하더라도 지금 내가 호흡을 관찰하는 마음들이 고요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장 완벽하게 고요한 마음이 되어 있는 상태야만이 그 호흡을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장 완벽하게 가볍고 고요한 상태는 집중하는 힘과 그리고 집중하는 힘으로 해서 어느 정도 사마티가 형성돼서 고요한 상태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은 호흡이 자연스럽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위적으로라도 자꾸 마음을 갖다가 내가 지금 한 10분 호흡을
호흡을 관찰하고 했다. 그러면 잠깐이라도 멈추고 내가 그때의 마음을 자꾸 보려고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긴장되어 있는 것이 없는가? 그리고 마음이 대상을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있는가? 명칭을 붙이는 걸 명칭을 떼고 호흡을 하는 걸 또 한번 자연스럽게 보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명칭을 붙여가지고 그 호흡하는 걸 보고, 이런 식으로 자꾸 반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상태 없이 그냥 호흡하는 걸 갖다가 계속적으로 관찰한다 같으면 대부분은 보면은 들떠버립니다. 대상하고 실제 마음하고가 분리될 뿐 아니라 몸도 마음도 긴장이 되고 들뜨고 또 무거워지게 버리게 된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집중하는데도 방해 요인이 될 뿐 아니라 마음이 고요하게 되는데도 방해 요인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선할 때 멈춘다는 걸 아는 상태는 가볍게 그냥 찰나적으로 탁 다가와지게 되는 상태가 될 때가 그게 맞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만약에 호흡을 하고 있는데 멈추는 것이 길다, 그럼 인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태국의 아찬통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일어남 사라짐 하고 나서 멈추는 상태에서 다음을 갖다가 자꾸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남 사라짐 다음을 하는데 보통은 보면 호흡이 일어남 사라짐 하고 나서 다시 일어날 때 다음을 하는 거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어남 사라짐 하고 나서 닿아 있는 것 같다. 그 찰나간에 딱 그 멈출 때 관찰을 하는 거. 그리고 다시 호흡은 정상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지고 해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조금 더 발달되면 일어나고 나서 멈출 때 닿아 있는 걸 첫 번째 닿아 있는 걸 갖다가 알아차리고 찰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호흡이 사라지고 나서 멈출 때 닿아 있는 입을 알아차리고 다시 일어나고 하는 걸 알아차리고 다시 닿아 있는 3번을 알아차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만큼 앉아있을 때 호흡이 멈춘다는 걸 아는 것은 아주 찰나간에 아주 가볍게 와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 손이 이렇게 닿아 있는 걸 찰나간에 탁 닿아 있다고 탁 한번 알아차려보죠. 그렇게 가볍게 탁 와닿아야 됩니다. 멈췄다는 것은 그렇게 알아차려지는 겁니다. 그게 바른 겁니다. 그래서 그 앉아있을 때보다도 경행했을 때 멈춘다는 걸 아는 것은 조금 더 그것이 가깝게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상태를 멈추는 걸 경행해서 알았다. 그 같으면 경행에서는 호흡을 조금 더 길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경행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호흡의 상태에서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호흡에서 계속적으로 그것들을 관찰해 나가면서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지 근무해야 되는 건 이 다음에 내가 뭐가 나올지 하고 바라지 말고 그냥 그대로 나는 그 상태를 관찰할 뿐이다 하고 마음을 먹고 관찰을 해나가면 됩니다. 호흡만 그때 조금 더 길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선을 할 때 앉아있는 게 들뜨거나 무거운 사람들은 자선하는 자세를 조금 바꿔주십시오. 대부분을 보면 자세가 경직되어 있거나 아니면 몸이 구부러져 있거나 이럴 때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다시 몸을 관찰을 쭉 하십시오. 몸이 바른가, 그리고 몸에 긴장되어 있는 게 없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어깨부터 해가지고 쭉 몸 전체를 하나씩 관찰하면서 긴장된 것을 풀고 나서 마음이 또 대상을 관찰할 마음이 되어 있는가를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수행하는 데는 좀 더 용이할 겁니다. 됐습니까? 네. 제가 묻는 거는 네. 어떻게 보면 최고의 기초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명칭 호흡을 할 때 명칭을 붙일 때 그 어떻게 어느 시기에 명칭을 붙여야 되는지 그걸 생각을 해봤는데 네. 호흡이 일어난과 동시에 일어난 사람은 명칭을 붙여야 효과적인지 호흡이 일어나서 진행하는 것을 따라가면서 알고 난 다음에 명칭을 붙여야 되는 건지 네. 이런 게 어떤
명칭을 어떻게 붙이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그걸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명칭을 어떻게 붙이고 예. 본인은 어떻게 붙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인위적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흡을 일단 호흡이 진행하는 상태를 보고 약간 따라가면서 호흡을 붙여보니까 그 호흡하는 것이 확실히 눈에 보이는 듯이 보이는 그런 것이더라고요. 어제 설명을 그 부분은 수행의 기본적인 이해 대부분 했던 것 같은데 요거 아직 안 읽어봤는가요? 읽어보진 않았죠. 여기 기본적인 것들을 할 때 7페이지 보면 자세를 시작할 때 바른 자세를 앉는다 1번, 두 번째가 현재의 마음을 알아차린다가 2번, 그 다음 세 번째 몸을 직접 알아차리는 내려간다가 세 번째, 네 번째가 현재를 알아차린다. 이게 끝나야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몸을 호흡을 알아차린다. 그 다음 이 얘기는 뭐냐면 몸의 호흡을 알아차릴 때는 호흡하고 있는지를 명칭을 붙이기 전에 알아야만 호흡 명칭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명칭 붙이지 말고 호흡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호흡을 하고 있는 상태가 보이면은 그때서 이제 명칭을 붙이는데 보통은 명칭이 실제의 길이보다도 대부분 깁니다. 그러면 실제의 길이보다도 명칭을 좀 더 짧게 붙인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정확하게 명칭하고 실제하는 거하고 맞아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대부분은 일어남하고 일어나는 시작부터 알아차리는 게 아니고 조금 더 틀리거든요. 그래서 앞에 포인트만큼 대부분 놓치기 때문에 일어남하고 명칭을 붙일 때는 앞에 부분 놓쳤다는 걸 감안을 하고 실제보다는 조금 짧게 붙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봅시다. 호흡에서 이게 일어남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럼 지금 현재 내가 자연스럽게 호흡을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들이쉬는 데다가 이제 일어남이라고 명칭을 붙여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처음에 요만큼 시작되고 나서 보통 명칭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짧게 한번 붙여봐. 일어남. 그러고 나서 뒤에 호흡이 더 불러오는 것이 있다 할까? 그러면 조금 더 일어남이라는 것 갖다가 조금 더 길게 하고. 만약에 명칭을 붙이는 것이 뒤에 하고 딱 맞아 떨어진다 할까? 그 명칭이 지금 맞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 속도가. 그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보면 실제 하는 것보다도 명칭은 좀 짧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명칭을 붙여야만이 대부분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 대신에 명칭을 해야 되는 것은 처음에 명칭을 바로 붙이려고 하지 마라. 배가 불르고 끄지고 하는 걸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호흡이 하는 걸 자연스럽게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명칭을 붙이라. 그것만 명칭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명칭은 실제보다 조금만 짧게 하면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명칭이 끝나고 나서 그 실제하는 현상이 끝나는 거 안 나는가를 잘 판단하는 거예요. 호흡이 완전히 끝나야만이 일어나는 것이 끝나지 있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명칭을 붙이는 걸 조금 더 길게 하든 짧게 하든 자기 스스로 조절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보면은 그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성냥개비를 가지고 실제 호흡하는 걸 갖다가 1분 동안 가장 편안할 때 성냥개비를 이렇게 끄트렸어요. 그럼 1분에 이게 성냥개비가 몇 개가 되는가를 갖다가 세고 그 다음에 호흡을 하면서 명칭을 붙이면서 성냥개비를 이렇게 떨어뜨려 봅니다. 그럼 요게 몇 개인지를 보고 이게 합이 맞아야만 1분 동안 하는 게 맞아야만 지금 명칭 붙이는 게 정확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정확하지 않으면은 명칭 붙이는 걸 짧게 하든 길게 하든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명칭이 정확해지게 될 것 같으면 어떤 경우에 집중하는 힘은 약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들떠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그 장애이론 중에 웃다자라고 하는 들뜨고 그리고 망상이 조금씩 많이 일어나지고 그리고 그 수행하는 것들을 안 하고 다른 걸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든지 자꾸 갈팡질팡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어집니다. 명칭하고 실제 하는 것만 정확하게 일치만 시켜줘도 그거는 잡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 데는 갖다 그것들이 없이 한 시간 동안 수행할 것 같으면 편안하게 그냥 수행을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를 갖다가 판단을 하면 어느 정도 좀 정확해질 겁니다. 됐습니까? 자, 또 없어요? 또 수행에 장애되는 것들. 그 가장 많이 되는 망상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할까? 그 수행의 기본적인 이해 부분에서 아까 그 했던 부분하고 좀 겹치는 부분인데 25페이지 어떤 경우든지 지금 현재 알아차리고 있는 것이 분명한 암과 같이 결합해서 일어나도록 되어야 합니다. 사띠와 삼빠자나라고 합니다. 어떻게 틀릴까? 사띠하고 삼빠자나. 수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어떤 게 사띠고 어떤 게 삼빠자나? 그냥 쉽게 얘기해. 예?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사띠는 어떤 경우든지 알아차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선한 마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선한 마음들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삼파장가는 내가 수행을 계속하면 나에게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수행을 계속했는데 나에게 이익이 없다. 그러면 사띠가 계속 끊어지든지 삼빠자나와 연결되어 있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행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전상에는 삼빠자나에 대한 것 갖다가 자신의 행위에 이익이 있는가, 그 다음에 자신의 이 행위가 시기적절한가, 그 다음에 대상이 적절한가, 수행 주제를 지니고 있는가, 대상을 보는 것이 무상고 무아를 보고 있는가, 이렇게 네 가지로 보는 것이 삼빠자나라고 이렇게 되는데 쉽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됩니다. 수행을 하고 나서 수행 끝났는데 내가 현상에 대해서 뭔가 분명하게 경험을 했다. 이럴 것 같으면 그때 당시에는 사띠와 삼빠자가 같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한 시간 동안 수행을 열심히 했긴 했는데 그냥 일어나면 사라짐만 있었지 다른 것은 전혀 없었다. 그럼 그냥 사띠만 계속적으로 사띠만 일어나고 사라지고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사띠와 삼빠자나가 같이 수행에서는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수행하는데 들뜸도 없이 계속적으로 대상의 알아차림을 지속해 나가고 그 대상이 변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끔 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될까? 처음에 수행을 할 때도 얘기했지만 움직임의 전체를 갖다가 분명하게 알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움직임이 이 전체를 분명하게 알고 나면은 그 움직임이
변하는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작과 중간과 끝을 분명하게 알게 돼요. 멈추는 것을 알고, 그러고 나서 그 움직임이 다시 느낌으로 전환돼 가지고 그 느낌이 있는 것을 알고 느낌이 변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바뀌어져야만이 이게 나중에 수행이 끝나고 나도 내가 뭔가 체험한 것들이 있게끔 되게끔 된다는 겁니다. 아까 졸음의 비유를 할 것 같으면은, 졸음이 왔으면 조름조름하고 알아차립니다. 졸음이 오고 있으니까 조름조름한 겁니다. 조름조름하고 그거 조름조름하고 있는 그 마음을 갖다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조름조름 그래서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움직임을 따라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움직임을 따라가다 보면 움직임만으로 계속 조름조름 할 것 같으면, 계속 따라가 같으면 졸음은 오지 않고 그것만 있을 것 같이 생각하는데, 대부분 움직임을 보면 그것을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으로 상황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졸음이 완전히 떨어져 버리든지. 그래서 그렇게 관찰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졸음이 올 때 지금 현재 눈꺼풀의 느낌을 갖다 자꾸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심이라든지 아니면은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바늘을 찌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면 다리에 1시간 동안 자선하고 있으면 통증이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은 이걸 명칭을 붙여서 통증하고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리니까 이 통증이 사라지던가요? 찾기의 힘이 강하면은 통증할 것 같은 통증이 사라집니다. 근데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칭을 붙여가지고 이 통증이 사라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언제 사라질까? 이게 통증 이거 별거 아니네 하는 것들이 내가 알아야만 이 통증이 사라집니다. 많이 경험해본 사람은 명칭만 붙여도 통증 그거 있어봐야 내가 다리가 마비되는 것도 아니고 뭐 별 지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통증할 것 같으면 그냥 통증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 마음이 고요해져 버리기 때문에 통증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수행 주제로 대상으로 돌아와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통증만 해가지고는 이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은 이걸 갖다가 통증이 올 때의 느낌들을 갖다가 보는 거예요. 마음을 관찰하는 사람들은 이걸 볼 때 이 통증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봅니다. 뭐 살갗에 있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깊이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이 근육 쪽에 있는 건지 어느 부위에서 통증이 있는지를 갖다가 포인트를 잡으려고 합니다. 신념처 수행하는 분들은.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그 부위를 분명하게 찝어내고 나서 그 부위에서 이 통증이 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만 이 통증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느낌에 대한 관찰을 하는 사람들은 부위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살갗이 여기 있습니다. 살갗에 손을 이렇게 쭉 한번 대보면 이렇게 내보면 느낌들이 있습니다. 강하게 일어나는 데가 있죠. 신념처럼 강하게 일어나는 데가 어딘지를 찾아서 그 강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갖다가 변하는 것들을 봅니다. 근데 수념처는 실제로는 이렇게 해보면 강하게 일어나는 데가 있지만 다른 데들도 다 느낌 사실은 있습니다. 그럼 아무데나 한 곳에를 마음을 한 포인트를 잡고 그것들을 그냥 관찰하면 됩니다. 요 부위에서 어떤 느낌들이 있는가 하는 것만 알아차리면 됩니다. 통증이 있을 때 여기 만약에 다리가 지금 구부러져 있는데 여기다. 그럼 여기를 갖다가 마음을 딱 두고 한번 보는 거야. 구부러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느낌들이 있는가. 지금 어떤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다리에서. 그 느낌들이 있죠? 그 느낌들을 알아차리고 그 느낌들을 명칭의 부위에서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느낌들은 대부분은 보면은 요 느낌이 변하게 됩니다. 다른 데로 가든지 아니면 그 느낌의 강도가 변하게끔 됩니다. 그것들을 그대로 봐버립니다. 그래야만이 수행이 끝나고 나더라도 이 통증은 무시해도 괜찮은 것이다. 아니면 다음에 통증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관찰할 것 같으면은 관찰이 가능하다 하는 것들을 알게끔 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사띠와 삼파자나가 같이 이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루 정도 이제 수행을 지속해 봤으니까 반드시 사띠만 있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알아차림에서 분명한 암까지도 있도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것이 변하는 속성까지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상태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호흡이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들이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들이 동일한 것이 아니고 변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발도 왼발 오른발 하는 것이 동일한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게 물질적인 현상과 정신 현상에 대해서는 구분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어쨌든 관찰하고 있는 것이 다른 것으로서 알 수 있게끔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들이쉰 숨을 일어남하고 알아차리면 그냥 일어남이 아니고 일어남이 변하고 있는 것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포인트가 어떤 사람은 파도 치듯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툭툭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풍선이 볼록볼록 올라오듯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들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풍선이 바람이 쑥 빠지듯이 그냥 하는 식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파도가 철썩 치듯이 강하게 뭔가 때리는 느낌이 오면서 여러 개 오는 것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것들을 경험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걸 경험할 것이다 생각 마음을 먹고 그것을 관찰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냥 그거 생각하지 말고 느낌은 이 숨을 들이쉬고 하는 것들은 변하는 것이다 하고 먼저 마음을 딱 먹고 수행을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내가 그 호흡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편안한 상태가에서 따라가면은 그 호흡이 변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들에 집중해서 수행을 하도록, 그래서 사띠와 삼파자나가 같이 하는 수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면 될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크게 장애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대부분은 무시하십시오. 대부분 무시하고 그냥 쭉 지금 하고 있는 수행들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그 변화들을 본다는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자, 1시간 다 돼갑니다. 예. 아까 첫 번째 질문하고 같은 선상에 있는 건데, 해태 혼침이 항상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 같습니다. 근데 혼침이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육체적인 피곤함하고 정신적인 게으름하고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부분의 차이가 좀 있습니까? 우리가 이게 내가 지금 몸이 피곤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뭔가를 갖다 지금 자꾸 좀 장애를 이렇게 놓치고 있는 건지, 그걸 어떻게 좀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피곤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쁨의 마음을 일으켜 한번 보십시오. 기쁜 마음을 확 이렇게 보면 피곤할 때는 기쁨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보고 기뻐하는, 그러니까 모든 생명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 얼마나 좋은가 하는 마음들을 일으킬 때
육체적으로 피곤할 것 같으면 그것들이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육체적으로 피곤한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피곤했을 경우에는 기쁨을 일으켰을 때는 그것들이 금방 확 일어나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납니다. 정신적인 것들은 마음을 전환을 시켜주면은 빨리 마음이 전환돼서 일어납니다. 근데 육체적으로 피곤한 것들은 마음을 전환해 주더라도 그게 금방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육체적인 거는 뭐 이해가 되고요. 정신적인 그 표류에서는 혼침하고 해태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해태. 네, 이거 실제로 이제 해태가 게으르다는 이야기인데 예. 지금 이제 게으름은 티나미타를 얘기하는 겁니까? 빨리요? 제가 용어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제 게으름에서 오는 그것을 해태라고 봤을 때 이제 육체적인 아까 정신적인 이제 그 게으름에서 오는 그 피곤함이 있다고 그래서 예. 그래서 혼침이 이제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그것하고 이제 그냥 해태라는 그냥 그 용어하고 어떤 그 차이가 좀 있는 건지 아니면 같은 선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지. 지금 나도 지금 용어만 들어가지고는 해태라는 게 뭘 뜻하는지 모르겠는데 티나하고 미타하고는 틀립니다. 빨리 용어를 가지고 설명해볼게요. 쉽게 막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티나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 게으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같이 뭐 수행하다가 대충대충 하려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뭘 하기 싫어하고 하는 것들이 티나에 대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타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놓쳐버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아예 대상을 놓쳐버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 수행을 하고 있다. 1시간 동안 수행을 했는데 1시간 동안 호응의 상태까지 그냥 환 상태로 그냥 있게 되는 하고 나서 개운한 것처럼 느끼긴 하는데 1시간 동안 그냥 그게 빈 공간이 되거든요. 이걸 믿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티나하고 믿다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두 개 다는 수행에서는 장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해태라고 하는 걸 티나를 가지고 해태라고 하는 예, 아마 지금 그런 이제 용어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거는 티나하고 믿다는 조금은 차이가 납니다. 수행에서 공을 느끼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전같이 미타라고 하는 그 대상을 아예 놓쳐버리고 공의 상태에서 그냥 고요하게 머물려고 있는 상태가 되는 하나에 그냥 쭉 머물러 있는데 아무 변화 없이 있는 상태를 얘기할 때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공의 상태란 뭐냐면 수행의 선정산매에 들어서 하나의 대상 그 선정산매의 하나의 대상에서 머물렀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깨어날 때 깨어나고 나서 굉장히 가벼워지는 것이 선정산매에서 공의 상태에 빠졌을 때 깨어나고 나면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 다음에 그냥 대상을 놓쳐가지고 멍한 상태로 있다가 깨어날 것 같으면 그렇게 깨어나고 아주 가벼운 상태가 아니고 그냥 멍한 상태가 그대로 그냥 진행이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대부분을 보면은 산매에 드는 상태가 아닐 것 같으면은 그 시간은 그냥 죽어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대상 없이 대상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냥 나는 죽어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산매에 들어도 산매에서는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변하지 않는 대상이라는 것 뿐인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에서 그 산매에서 깨어나다고 하더라도 아주 가볍고 아주 시원합니다. 그리고 깨어나는 걸 분명하게 압니다. 어느 호흡에서 깨어나는지도 알고. 그래서 조절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대부분 그 미타에 빠진 상태라고 봅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기와 같은 게으름 상태. 그걸 갖다가
대상을 완전히 놓쳤을 때 그렇다 하고 얘기합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전해 하도록 하겠습니다.